안녕하세요.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17년도 사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3번 다음 물질 1g을 각각 1kg의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화가 가장 큰 것은? 자, 여기서 빙점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어는 점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을 하는데요. 순수한 물은 0도씨이지만 이 물에 어떤 다른 물질이 섞여서 녹아 들어간다면, 소금이나 다른 물질들이 녹아 들어간다면 그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는 점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0도씨에서 얼던 것이 영하 10도씨 아니면 영하 5도씨 이렇게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빙점 강화를 구하는 식은 델타 T, 온도를 나타내는 T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델타를 해서 어는 점이 내려가는 이 정도는 상수 K에다가 물질의 몰랄 농도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할 값은 이 몰랄 농도이고요. 1, 2, 3, 4번에 제시된 물질의 몰랄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쓰고요. 구하는 공식은 용액이 아닌 용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금 물의 양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용매 1kg을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간 용질이 몇 몰이 있는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모두 1kg의 물에 녹였다고 했으니까 용매 1kg은 다 모두 동일한 값입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몰수를 구하는 공식, 몰수 N은 분자량 N분의 W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했을 때 지금 1, 2, 3, 4번 모두 물질 1g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 1g이 고정이고 분자량만 달라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빙점 강화가 가장 크려면 용질의 몰수가 큰 것을 골라야 하고, 그래서 몰수가 커지려면 분자량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바로 분자량이 작아야, 분모가 작아야 그 전체 분수값이 커지게 되므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분자량을 구해보면요. 각각의 원소의 원자량을 합해주면 되는데 탄소는 6번 원소이므로 원자량 12고요. 수소는 첫 번째 원소 1이고 3개가 있으므로 1 곱하기 3을 하고, 산소는 16 그리고 1입니다. 두 번째는 C2H5OH 에틸알코올이고요. 탄소가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2를 해주고, 수소는 1 그리고 5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5, 산소는 16 그리고 1 서로 더해주면 되겠고, 여기 지금 분자에서 C3H3로 되어 있지만 H5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글리세린 분자식이고요. 탄소가 3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3이고, 수소가 5개 1 곱하기 5, 그리고 OH를 가로하고 3개 있다는 것은 산소가 3개, 수소가 3개인 것이므로 산소 16 곱하기 3 그리고 수소 1 곱하기 3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는 12 곱하기 6 그리고 1 곱하기 12, 16 곱하기 6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보면 1번은 더했을 때 32의 값이 나오고, 2번은 46, 그리고 3번은 92, 4번은 딱 봐도 탄소가 6개 들어간 만큼 가장 분자량이 크겠는데요. 180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값이 가장 작은, 더한 값이 가장 작은 1번이 빙점 강화가 가장 큰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용해성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용해가 되기 위해서는 극성과 그리고 비극성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극성은 분자 자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상쇄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 물분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분자는 일자로 결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사선 모양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당기는 힘과 위쪽에서 당기는 힘이 상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고, 비극성 물질은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는데 양쪽으로 서로 힘을 잡아당겨서 상쇄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C6H6는 벤젠 고리입니다. 벤젠이고요. 벤젠은 대칭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6개의 방향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힘이 상쇄되는 비극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은 결합하는 구조가 이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꺾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극성이라고 했죠. 비극성과 극성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녹지 않고요. 벤젠은 물에 녹지 않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두 번째, NaCl과 H2O를 보겠습니다. NaCl은 Na가 플러스를 가지는 양이온이고, 염소는 비금속 물질로 마이너스를 가지는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은 NaCl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당기는 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만난다면 이 나트륨이 그 마이너스를 따라가고 Cl이 또 다른 플러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 분자를 보면 산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양옆으로 붙어 있는데, 수소와 산소 중에서 산소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입니다. 즉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수소 쪽이 전자를 덜 끌어당겨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NaCl이 물에 녹았을 때 Na의 이 플러스 물질은 상대적으로 Cl보다 물을 만났을 때 산소의 이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면서 서로 떨어지게 되고요. Cl은 마이너스가 Na랑 붙어 있다가 또 다른 플러스가 나타나면 이 수소 쪽에 있는 이 플러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지금 물에 녹는 상태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봐도 물에 소금은 잘 녹죠.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NaCl이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는 이 물에 잘 녹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잘 녹는 용해성이 좋은 것이고요. 3번에 C2H5OH가 있는데 이것은 에틸알코올이죠. 에틸알코올은 몇류 위험물인가요? 네, 사류 위험물의 품명은 알코올류입니다. 자, 알코올류 물질들, 탄소가 1개, 2개, 3개인 알코올류들은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물과 잘 녹고요. 물과 잘 녹는지 안 녹는지 고려하실 때 OH기가 있는지, 히드록시기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OH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이다 라고 추측하시면 되고요. 4번에 C2H5OH 방금 나왔던 에틸알코올과 CH3OH는 메틸알코올이죠. 둘 다 알코올 물질인데요. 알코올과 알코올끼리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서로 잘 녹습니다. 그리고 OH와 OH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서로 물과 만나더라도 잘 녹죠. 그래서 이 4번도 서로 잘 녹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이렇게 비극성 물질들은 또 비극성 물질과 잘 녹습니다. 다음 문제로 9번 보겠습니다. 미지농도의 염산 용액 100ml가 있고요. 염산은 분자식으로 HCl입니다. 이때 0.2 노르말 농도의 NaOH 용액 250ml가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염산이면 산성 염기성 중에 산성의 물질이고요. NaOH는 끝자리가 OH로 끝나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산성과 염기성은 서로 정반대의 성질인 물질인데 서로 만나면 중간인 7에서 만나게 됩니다. 산성과 염기성이 서로 중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산과 염기가 서로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화가 되는 지점을 7로 보고요. 산과 염기성이 서로 같은 개수가 모여야 산성은 H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염기성은 OH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H와 OH가 같은 개수로 모여야 H2O, 중성인 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산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화 적정을 할 때의 식을 MV는 M-V-라고 쓰는데요. 여기서 M은 몰농도고요. 몰농도, V는 산 염기 중에 한 가지의 부피. 이쪽이 산이라면 그 반대쪽은 염기의 몰농도고 또 염기성의 부피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는 정의된 값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몰수입니다. 분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를 쓰죠. 개수를 나타낼 때. 그때 부피의 단위를 이렇게 소거해 주기 위해서 부피를 곱하면서 몰의 개수, 그러니까 왼쪽은 수소 이온의 개수만 남게 만들고, 오른쪽도 M-V-를 곱하면서 수산화 이온의 몰수만 남고 밑에 있는 부피는 소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곱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H의 개수와 OH 개수가 서로 같아지면 그때가 중화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몰농도가 아니라 N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N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노르말 농도라고 해서, 노르말 농도는 몰농도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당량수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당량수라는 것은 그 분자 하나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얼마나, 한 개 내놓는지 두 개 내놓는지에 따라서 당량수가 1, 2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지금 염산은 HCl이죠. 그래서 HCl이 물에 녹았을 때 H1, Cl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자의 당량수는 1이 됩니다. 그러면 당량수가 2가 되는 얘는 H2SO4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이 2개 나오는 형태이므로 당량수가 2가 되는 거고요. NaOH를 보시면 Na 하나에 수산화이온 OH 하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도 OH가 하나 나오는 당량수 1인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당량수가 2인 것은 이렇게 CaOH2와 같이 물에 녹았을 때 Ca 하나, OH가 2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당량수가 2인 염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량수에다가 노르말 농도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중화적정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N 그리고 V 그리고 N 다시 또 노르말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 이렇게 바뀔 수 있겠고요. 왼쪽이 산, 오른쪽이 염기라고 했을 때 산성의 지금 당량수가 1입니다. HCl의 H가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때 노르말 농도 우리가 구할 것이고요. 부피는 100ml 있으므로 100을 써줍니다. 그러면 염기성에서 당량수 NaOH의 OH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량수 1이고 노르말 농도 0.2이고 부피는 250ml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남는 N의 값은 0.5 노르말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MV는 M-V- 이 공식과 또는 당량수를 곱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문제고요. 방사선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개념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크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세 가지의 광선으로 분류를 하고요. 알파선의 큰 특징은
다른 물질에 흡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베타선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마선은 흡수가 되지 않고 투과력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베타보다 감마가 더 투과력이 강한 광선이고요. 이게 핵 반응을 할 때, 이제 핵 분열 반응을 하게 되면 원자 번호가 알파선의 경우는 2개가 감소하고 질량수에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4가 감소하는 변화가 있고요. 베타선은 원자 번호가 플러스 1이 되고 질량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감마선은 둘 다 원자 번호나 질량수의 변화가 없어서 이게 핵 반응식에서 알파선을 쬐었을 때, 베타선을 쬐었을 때 원자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이 문제를 풀 때 볼 것은 알파선과 베타선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번에 감마선보다 이제 알파선이 투과력이 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될수록 투과력이 강하므로 감마선보다 알파선이 투과력이 강하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감마선이 훨씬 더 투과력이 좋죠. 그리고 감마선보다 형광작용이 강하다. 형광작용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형광등과 같이 빛을 내는 작용을 형광작용이라고 하는데, 감마선보다는 알파선이 더 형광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의 감광작용이라는 건 빛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빛과 반응해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마선은 흡수되거나 이런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마선보다는 알파선이 더 감광작용이 강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감마선보다 알파선이 전리작용이 더 강하다. 전리작용은 이온화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파선은 변하는 것에 비해서 감마선은 원자 번호나 질량수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전리작용, 이온화는 알파선이 더 강합니다. 4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번 보겠습니다. 집기병 속에 물에 적신 빨간 꽃잎을 넣고 기체를 채웠는데 꽃잎이 탈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탈색, 표백시키는 성질을 가진 기체는 꽃잎과 지금 표백 화학 반응이 일어난 상태이고요. 보기에 있는 1, 2, 3, 4번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기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지금 헬륨, 이산화탄소, 질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륨은 18주 원소로 불활성 기체고요. CO2나 N2도 대표적인 활성이 없는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꽃잎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꽃잎과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작용이 없고, 4번은 염소 2개가 붙어 있는 염소 기체입니다. 염소 기체인데, 이 염소 기체는 물의 소독에도 쓰이고 살균이나 표백시키는 데도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소 자체는 17족 원소의 할로겐 화합물이죠. 할로겐 화합물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인, 그래서 전자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탈색, 표백작용에는 염소가 쓰인다는 문제고요.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산화수라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그 원소가 왼쪽을 기준으로 가까운지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까운지에 따라서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주기율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플러스, 그리고 2 플러스, 그리고 13족으로 넘어가서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산화수가 결정이 되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면 불활성 기체를 제외한 불활성 기체는 0이고요. 할로겐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산화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이 원자의 원자과 전자, 원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보내느냐 아니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보낸다면 그 전자보다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의 값을 띠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띠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8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전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양성자 전자 중에 전자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족의 불활성 기체는 최외곽 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므로 전자를 가져오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각 원소의 위치를 기억하시고 산화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H3PO4라는 물질에서 P의 산화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H는 1번 원소, 1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3개가 있고, 그리고 P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고, O는 16족 원소 마이너스 2인 물질이고 4개가 있습니다. 분자 상태일 때 이 가장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값이 없다면 이 전체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이때 계산을 했을 때 P의 값은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2번에 KMN5%인데요. 여기서 MN을 구해보면 K는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1, 그리고 MN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고, O는 마이너스 2를 가지는 물질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값이 0이 되어야 되겠고요. MN은 이때 계산을 하면 플러스 7을 가지게 됩니다. 3번에 K2CR2O7에서 K는 플러스 1을 가지는 거 2개가 있고요. CR도 2개가 있습니다. 구해야 할 값이고, O-2가 7개 있어서 이 전체가 0이 되려면 CR이 플러스 6이 되어야겠네요. 4번에서 K3, Fe, Cn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보셔야 하는 산화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Cn이 6개가 붙은 이 상황에서 K는 알고 계신 대로 1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3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Fe는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고, 이때 Cn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C가 플러스 4고 N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Cn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C하나수소를 HCn이라고 쓰는 것처럼 이 Cn 자체를 마이너스 1로 봐주셔야 됩니다. 또 OH도 우리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예외적으로 Cn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6개가 있다. 이게 총 0이 되는 값은 Fe가 그래서 플러스가 산화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을 구하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